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월별 가볼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막바지 겨울철에 꼭 가봐야 할 국내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눈축제부터 무료로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아쿠아리움, 그리고 전통하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릴게요. 마지막 겨울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를 모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월 가볼만한 곳, 첫 번째는 강원도 태백산 눈축제입니다. 태백산 눈축제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4834-3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태백산인데요. 태백산은 해발 1566m로 겨울이 되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이면서 마치 동화 속 풍경을 연출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매년 겨울에 열리는 태백산 눈축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겨울 축제 중 하나인데 올해는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태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는 대형 눈조각 전시가 펼쳐지기도 하고요. 아이들과 같이 즐길만한 즐길거리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국내외 작가분들이 이곳에 눈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아서 작품들 구경하고 사진 찍는 재미도 있고요. 뒤쪽으로는 아이들이 체험할 만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미니 눈썰매라든지 동계 스포츠 체험 등등도 즐길 수 있고요. 축제장 중간에는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간단한 테이블에서 먹거리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묵을 하나 먹었는데요. 추운 날씨하고 이 어묵 궁합이 정말 최고입니다. 국물까지 마시니까 추위가 싹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눈꽃 트레킹인데 하얀 눈이 가득 덮인 등산로를 따라 걸으면서 겨울산의 정취를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태백산 눈축제를 즐기셨다면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하시면 군고구마를 드실 수도 있는데요. 추운 겨울날 군고구마 하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뭔가 요깃거리가 되기도 하고 따끈한 군고구마가 맛있기도 했고요. 태백산 눈축제가 좋았던 것이 입장료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체험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즐길 수 있었다는 점인데 제가 먹은 어묵도 1,500원으로 적당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마지막 겨울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겨울왕국 태백산 눈축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북 아쿠아리움입니다. 충북 아쿠아리움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쏘가리길 3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유일한 곳이지만 바다만큼 넓은 충주호, 대청호 등등이 있어서 다양한 민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물고기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충북 아쿠아리움입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내륙형 아쿠아리움인데요. 다양한 담수어뿐만이 아니라 일부 해외 어종까지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쿠아리움 내부에는 대형 수조 터널이 조성되어 있어서 마치 물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하고 희귀 담수어 등등도 볼 수 있습니다. 충북 아쿠아리움에는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곤충 체험 전시관도 있어서 이곳에서 다양한 곤충들을 볼 수도 있는데 곤충의 애벌레도 실제로 만져볼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고퀄리티 아쿠아리움을 무료로 둘러볼 수도 있고요. 충북 괴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담수어들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충북 아쿠아리움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괴강토종 어류체험관입니다. 괴강토종 어류체험관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쏘가리 2길 3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충북 아쿠아리움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이 코스로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충북 아쿠아리움은 실제 물고기가 있는 아쿠아리움이라면 괴강토종 어류체험관은 디지털 실감형 기술을 융합한 물없는 아쿠아리움인데요. 2024년 7월 23일 개관한 곳입니다. 크게 1관하고 2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1관인 민물고기 체험관은 괴강을 미디어 갤러리 형식으로 연출한 토종 어류 이해의 장과 괴강 서식 어종을 그래픽 패널하고 어안 렌즈와 디지털을 이용한 체험 공간으로 구성한 토종 어류 탐구의 장, 그리고 민물고기 도안을 채색한 후에 스캔해서 벽면에 동영상으로 나타내는 체험이 가능한 토종 어류 학습의 장, 물속 토종 어류를 대형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IMAX형 고화질 영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물고기는 아니지만 디지털의 퀄리티가 워낙에 좋아서 실제로 눈앞에 물고기가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2관인 어린이 놀이터는 물고기 도서관하고 토종 어류 퀴즈 코너, 낚시 체험존 같은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가서 책을 읽거나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실감형 기술하고 어린이 놀이 공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괴강토종 어류체험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북 남원 구서도역입니다. 구서도역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삼해면 서도길 32호차자가 심내는데 입전은 없습니다. 구서도역은 1932년 조성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폐역인데요. 이곳에 가시면 시간이 멈춘 듯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기차가 다니던 이곳은 현재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옛 정치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참 좋습니다. 구서도역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최명희 작가 대하소설 홈불의 주 무대이기도 하니까 드라마나 소설을 보신 분들은 특별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역사하고 시설물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는데 보존된 시설물을 통해서 그 시절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자연과 기찻길이 어우러져서 다양하고 감성적인 포토존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본 것 같은 낡은 목조 건물의 역사하고 오래된 철길이 남아있어서 폐역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도 있고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에 겨울의 쓸쓸함이 더해져서 더 매력적인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구서도역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전북 남원 홈불문학관입니다. 홈불문학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군 삼해면 노봉안길 51호차자가 심내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홈불문학관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구서도역에서 차로 5분도 걸리지 않는 곳이라서 같이 코스로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소설 홈불의 작가 최명희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문학관인데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배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홈불문학관은 남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작품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 문학관 내부에는 최명희 작가의 유품하고 친필 원고가 전시되어 있고요. 홈불의 문학적 가치하고 당시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홈불문학관이 특별한 것이 이렇게 한옥으로 지어져서 한국적인 매력을 느끼기에도 좋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마치 소설 속에 들어와서 그 시대의 삶을 직접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하소설 홈불은 작가 최명희가 만 17년 동안 집필한 작품인데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불행했던 시기인 1930년대를 배경으로 국권을 잃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청한 부인이라는 주인공의 주체적인 의지 속에 승화시킨 작품입니다. 소설 홈불하고 작가 최명희에 대해서 깊게 알아갈 수 있는 홈불 문학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강진 백년사입니다. 강진 백년사는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 백년사길 145 백년사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2월에 꼭 한번은 가보셨으면 하는 곳이 바로 이 강진 백년사인데 백년사로 가시는 길목에 있는 동백나무 숲이 정말 환상입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될 만큼 정말 환상적인 동백꽃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겨울에 동백꽃이 필 때는 벌이나 나비가 날아다니지 않을 때라서 새가 수정 매개체 역할을 하는 조매화인데 그래서 동백나무 숲에 들어가면 지저귀는 새소리가 정말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백나무는 사철나무인데다가 잎사귀가 두꺼워서 동백나무 숲에 들어가면 뭔가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나 강진 동백나무 숲은 더 그렇습니다. 동백꽃은 꽃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꽃송이째로 떨어져서 꽃이 떨어졌을 때는 일반적인 모습과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모아서 하트를 만들거나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도 있고요. 동백나무 숲을 지나면 백년사가 나오는데 백년사는 신라 문성왕 때 무영국사가 산 이름을 따서 만덕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전야 사찰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사찰이지만 고즈넉한 사찰을 한 바퀴 산책하면서 마지막 겨울을 느끼기 좋은 곳이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강진 다산초당입니다. 다산초당은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 다산초당길 68-35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백년사를 가셨으면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다산초당에도 같이 다녀오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백년사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참고로 정약용 선생의 다상이라는 호는 강진 귤동 뒷산의 이름인데 이 기슭에 머물고 계시면서 자신의 호로 써왔다고 합니다. 다산초당으로 가는 길에도 온통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동백꽃들 구경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길이 생각보다 좀 험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다산초당은 원래는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1957년에 기와집으로 재건했다고 하는데요. 정약용은 이곳에서 목민심서하고 효문심서 등 6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 아픈 유배지이기도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 실학을 집대성한 신성한 곳이기도 한 다산 초당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는 영월 청량포입니다. 청량포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 67-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어른 3,000원, 어린이 2,000원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청량포는 강원도 영월의 대표적인 여행지이기도 한데 단종의 유배지였던 곳입니다. 이곳은 서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라서 걸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배를 타고 잠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배는 10분마다 왕복해서 바로 타고 구경하고 나오면 또 바로 타고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청량포는 워낙에 아름다운 곳이라서 우리나라 명승으로 지정되기도 한 곳입니다. 청량포에 들어가면 몇 가지 둘러볼 곳이 있는데요. 먼저 단종이 기거했던 단종 어수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단종 어소에는 단종이 머물던 모습을 재현해 놓고 있고 단종 어수를 지나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엄청나게 멋진 관음송이 나옵니다. 관음송 역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관음송을 지나서 전망대로 가서 서강의 풍광을 둘러보시면 되는데 전망대로 가기 전에 어린 단종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쌓았다는 망향탑도 같이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영월에 필수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우리나라 명승이기도 하면서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량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월에 가면 더 좋은 여행지 8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